안녕하세요. 지혜를 나누는 지혜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늙는 법은 단순히 주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좌우하는 문제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생활 습관 하나가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돈을 떠올리죠. 하지만 아무리 20억을 모아도 병상에 10년, 15년 누워 계신다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몸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치매나 거동 불편이 생기면 간병비만 매달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요양원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팔아도 아무리 많은 적금을 깨도 10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속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간병비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퇴 교사였던 박영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차게 사셨어요. 하지만 책상 앞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독서와 글쓰기에만 몰두하며 몸을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으셨지요. 70대 초반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길어졌어요. 몇 달간 침대에서만 지내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걷기가 두려워지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고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어요. 자녀들은 직장과 돌봄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큰딸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을 오가며 돌봄에 매달렸어요. 간병인을 쓰기로 했지만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계속 나가면서 모아둔 노후 자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평생 가족들에게 베풀기만 하던 분이 갑자기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했지요. 그분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몸 관리를 했을 텐데, 건강할 때 준비를 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기능 저하 없는 노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움직임과 식습관, 수면을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실천 팁은 단순합니다. 첫째, 매년 건강검진 후 내 기능 상태를 기록하세요. 악력, 보행속도, 균형감각 같은 것들을 수치로 남겨두는 겁니다. 둘째, 생활습관 관리에 쓰는 비용은 의료비보다 훨씬 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비 월 10만 원이 간병비 월 300만 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전날 밤잠을 설쳤더니 다음날 달달한 빵이나 라면이 더 당기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는 경험 말이지요. 이게 바로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원인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충동과 식욕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당분과 가공식품을 더 찾게 되고 혈당이 오르내리며 염증과 고혈압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이 줄어들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져서 뒤척이기도 하지요. 특히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낮잠을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밤잠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68세의 전업주부 이정화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남편 직장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자신은 늘 뒷전이었지요. 남편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갑자기 빈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해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재미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그리워졌어요. 밤이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남편과 둘이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몇 달간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달콤한 간식에 자꾸 손이 갔어요. 초콜릿, 과자, 빵 같은 것들을 먹으면 순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관리해왔던 몸매가 무너지니 더 우울해졌어요. 거울을 보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까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분이 변화를 시작한 건 지역 문화센터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30분이 되면 무조건 침실로 가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몸과 마음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니 잠이 깊어졌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우울했던 감정들이 많이 가라앉았고 하루하루가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해결책은 수면과 스트레스를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잘 자야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어야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실천 팁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어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 음식이 당길 땐 물 1컵을 마시고 5분만 걸어보세요. 충동이 가라앉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영양제보다 확실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90세에도 내 발로 걷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세요. 운동이 얼마나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60대의 건강검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30대부터 유연성을, 50대부터 근력을, 60대부터는 낙상 예방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김문호 씨, 올해 65세인데 30년 넘게 택시기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항상 아팠어요. 젊을 때는 참을만 했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고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까지 저렸어요. 게다가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어요. 계단을 오를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허리가 삐끗할까봐 조심스러웠지요.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는 아니지만 근육이 많이 약해졌고 자세도 많이 구부정해졌다고 했어요. 약을 먹는 것보다 운동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물리치료와 함께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좋아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병원에서 소개해준 재활운동센터에서 필라테스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근육통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강도를 조절해주니 점점 할만해졌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보다 훨씬 편했어요. 운전을 오래 해도 어깨가 덜 뻣뻣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손주들과 놀 때였어요. 공원에서 함께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세가 곧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동년배 친구들이 그분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배우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운동은 쓰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큰 보상을 돌려줍니다. 월 10만 원의 운동비가 나중에 월 300만 원의 간병비를 막아주니까요. 근력 운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없어요. 주 2회 이상은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달력에 근력 운동 스케줄을 주 2회 이상 표시하세요. 약속처럼 지키는 겁니다. 둘째, 영양제 통장 대신 운동비 통장을 만들어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니까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최고의 비결은 식탁에 있습니다. 흰쌀밥, 빵, 단 음료는 노화를 앞당기지만 잡곡밥과 채소, 콩 위주의 집밥은 뇌와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편리함 때문에 이런 전통 음식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원인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정제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과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잡곡과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몸의 부담을 줄여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장수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 다양한 채소, 콩류, 해산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반대로 서구식 식단이 들어온 지역일수록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농부 출신 최말순 씨, 올해 74세인데 평생 전라남도 농촌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아침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드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손님이 올 때만 드셨어요. 평생 밭에서 자급자족한 채소와 잡곡을 드셨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을 캐서 드시고 여름에는 오이, 호박, 가지를 키워 드셨어요. 가을에는 배추, 물을 길러 김치를 담그고 겨울에는 저장해둔 나물과 장아찌로 식탁을 차리셨지요. 특히 콩을 많이 드셨어요. 직접 키운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드시고 된장과 고추장도 직접 담가 드셨습니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단 것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음료수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이런 식생활 덕분인지 동년배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으셨어요. 혈압은 120에 80으로 정상이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양호했어요.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나이보다 10년은 젊다는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인지 기능이었어요. 74세인데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계산도 빠르게 하셨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도 적극적이셨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익히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 전통 음식을 꾸준히 드신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가진 영양소의 균형과 항산화 성분들이 몸을 지켜준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전통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잡곡의 비타민 B군, 채소의 항산화 성분, 콩의 이소플라본,
해산물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먹었던 못 살던 시절의 집밥을 되찾는 겁니다. 잡곡밥, 채소 반찬, 콩 요리, 그리고 가끔 생선과 해산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이렇게 챙겨 먹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빵보다는 고구마나 감자, 과자보다는 견과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천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 3회 이상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보리, 현미, 콩을 섞어 넣으면 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마다 채소 반찬을 최소 2가지 이상 올려보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상관없어요. 많은 분이 피부 노화를 단순 미용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전신 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늙게 할 뿐 아니라 전신 염증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음 건강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스트레스와 완벽주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햇빛 아래에서의 무방비 노출입니다. SPF 30 이상의 선크림만으로도 광노화를 막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비타민 D 때문에라며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하루 15분 정도의 짧은 노출로도 충분해요. 마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관리를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면 자책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해요. 이런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노화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공무원 윤혜성 씨, 올해 69세인데 평생 야외 활동을 즐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등산, 낚시,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선크림은 끈적하고 불편하다며 거의 바르지 않으셨어요. 햇볕에 그을리는 것도 건강한 증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야외 활동을 더 자주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오후까지 계시는 날도 많았어요. 골프도 주 3회 이상 치셨고 바다 낚시도 즐겨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크림 바르는 습관은 끝까지 들이지 않으셨어요. 60대 중반부터 얼굴과 목, 손 등에 검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반점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했는데 자외선 노출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기검진을 받다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목 뒤쪽에 있던 점 하나가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피부과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피부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자외선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고 정기적으로 피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보호 조치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끈적한 느낌도 여전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절실해졌습니다. 가족들도 계속 챙겨주고 격려해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양치하듯이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도 꼭 쓰고 긴팔 옷도 자주 입으세요. 골프를 칠 때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의류를 입고 2-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발라요. 6개월 정도 지나니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반점은 생기지 않았고 기존 반점들도 더 진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젊을 때부터 했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관리에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진 거예요. 선크림을 깜빡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루 종일 자책하셨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벽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끔 치팅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선크림을 습관으로 삼고 동시에 마음 건강도 중용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는 강박보다 가끔 치팅도 허용하며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보호는 정말 간단해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면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되고 끈적하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실천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출 전 선크림을 양치처럼 의무 습관으로 만드세요. 세면대 옆에 선크림을 두고 양치 후 바로 바르는 거예요. 둘째, 일주일에 하루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활동으로 치팅데이를 가지며 균형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건강관리에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익은 커지고 늦게라도 시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간병비를 줄이는 생활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투자, 전통 집밥, 피부와 마음 관리, 이것이 바로 20억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하셨던 생활 방식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며 일하고 제철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잘 늙는 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10년 젊게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혜아재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